예, 대외무역부 11강입니다. 11강은 이제 39조부터 수입수량 제한 조치.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입수량 제한 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항에 보면 수입 제한 조치의 대상이었거나, 그죠? 관세법 65조에 따른 긴급관세 이하 긴급관세 또는 같은 법 66조에 따른 잠정 긴급관세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적응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또는 잠정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 또는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수입 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수입 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미만의 경우에는 2년, 그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치가 끝난 후 2년 이내에는 다시 실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180일 이내에서 수입 수량 제한 조치를 더 연장할 수 있다. 더 이제 그 기간 내라도 어떤 제재를 가한 그 기간 이내라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1년을 갖다가 조치를 했다 하면은 2년 동안 2년 미만은 무조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다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제한 조치를. 3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3년이면 3년 동안 다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끝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180일 가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죠. 예외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 수량 제한 조치가 시행되거나 긴급관세 또는 잠정 긴급관세가 부과된 후 1년이 지날 것. 그죠? 제한 조치는 그 다음에 수입 수량 제한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죠? 5년 안에 그 물품에 대한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시행 또는 긴급관세의 부과가 2회 이내일 것. 자, 그리고 이제 40조 보면 수입 수량 제한 조치에 대한 연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 1항을 보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수량 제한 조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변경되는 조치 내용, 연장되는 적용 기간 이내에 변경되는 조치 내용은 최초의 조치 내용보다 완화되어야 된다.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적용기간 이내에 변경된 조치 내용은요, 변경할 수 있는데, 자,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경우에 내용을 변경되는 조치 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 기간 이내에 그 적용 기간 이내에 다시 이제 변경하거나 연장되거나 할 수 있겠죠. 이내에 변경되는 조치 내용은 최초의 조치 내용보다 완화해야 된다. 더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 1항에 따라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과 긴급관세 또는 잠정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및
그 연장 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이 8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때는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과 긴급관세 또는 잠정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및 그 연장 기간을 전부 합산하는 기간이 8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연장을 하더라도 8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 아까 같은 내용이죠. 그죠? 8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요거.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42조 보면, 수출 물품 등의 가격 조작 금지 규정입니다. 무역 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그죠? 그건 잘 아시겠죠? 수출 물품을 조작하면은 수입상한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받는 경우, 그죠? 수입 가격을 이제 조작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수출 뭡니까? 그것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수출하는데, 원래 수출, 물품이 1억인데, 5천만 원이라고만 해서 5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현지에 가서 받아서 그 현지의 은행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매입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수입 가격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을 봅니다. 44조 무역 거래자 간 무역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 보겠습니다. 무역 거래자는 그 상호간이나 무역 상대국의 무역 거래자와 물품 등의 수출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과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무역거래자 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44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거나 의견들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분쟁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항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절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선적전 검사와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국 정부와의 계약 체결 또는 수입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선적전의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이하 선적적 검사기관이죠. 선적전 검사기관이 한다. 자, 이 검사기관은 세계무역기구구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을 지켜야 된다. 이 경우 선적전 검사기관은 선적전 검사가 기업의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죠? 선적전 검사를 안 해줌으로써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선적전 검사라는 게 뭐 아무나 와가지고 스탬프 퍽퍽 찍어주고 허가해주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아주 까다로운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랩이나 이런 데서
검사를 갖다가 뭐 실험도 하고 파괴 검사도 하고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성분도 분석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고단위 수준의 어떤 선적정 검사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검사가 이러한 검사가 이제 그 수출에 대한 무역 장벽, 수출을 못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뭐 그냥 그걸 갖다가 제한하는 부분 엄격하게 이거는 뭐 수출 우리 쪽으로 수입하는 것이 허가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해버리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가 하나의 장벽이 되는 거죠. 수출 장벽이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선적정 검사와 관련하여 수출자와 선적정 검사 기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조정해야 되죠, 그죠? 왔는데 완전히 뭐 이렇게 수출 장벽으로서, 그죠? 수출 장벽으로서 수출 못하도록 엄격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터무니없는 어떤 뭐 하나의 어떤 뭐 구실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진행이 힘듭니다. 그죠? 진행이 힘든다. 그렇죠? 이런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분쟁에 관한 중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인 중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그죠? 중재에 관한 분쟁에 관한 중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인 상사 중재기관을 이야기하겠죠. 중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 조정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 등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 또는 그 대상 지역 등에 관해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한 물품 등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 또는 그 대상 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명령 제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는 교육 상대국의 관련 법령이 위반되는 경우,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조정명령이 되는 거죠. 무슨 말겠죠? 그 밖의 동물 등의 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죠? 이럴 때는 이제 무역거래자에게 뭡니까? 불공정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조정명령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시 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 거래자에게 수출하는 물품 등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 또는 그 대상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출하는 물품 등의 가격,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 그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했죠. 우리나라 또는 교육상대국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자, 그 밖의 물품 등의 수출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이다. 자, 수출입 질서 유지를 위해서 조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요. 물품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 거래자를 제외하는 경우, 물품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 거래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무역 거래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물품들의 수출과 관계하여 부당하게 다른 무역 거래자의 해외에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조정을 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출 기반의 안정,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는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에 기여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다른 무역 거래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물품 등의 수출, 수입의 절차, 수입의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1조 2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애에 승인에 관련된 절차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수출 기반의 안정,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는 새로운 해외 시장의 개척에 기여할 것. 그죠? 다른 무역 거래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물품 등의 수출 수입의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필요한 정도를 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입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면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1조 2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승인에 관련된 절차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47조는 이제 청문회에 관한 거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이래 됐습니다. 1. 24조 3항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의 취소 등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죠? 제46조 1항에 따른 조정명령, 이것도 청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명령. 그 다음 이제 48조에는 보고와 검사에 관한 규칙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 제4호 및 제4호 2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등 전략물자 또는 19조 제3항에 따른 물품 등에 대한 수출 허가나
상황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 허가나 상황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고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고와 검사에 관한 규정 제48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 제4조 및 제4조 2항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품목 등 전략물자 또는 19조 제3항에 따른 물품 등에 대한 수출 허가나 상황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하거나 상황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고자 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8조는 보고와 검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수입국. 그다음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 분야, 중요 거래자 및 사용 목적, 수입자와 최종 사유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입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 증명서 등 관련 자료 또는 대외 공표 자료. 이제 그 밖의 운송수단, 환적구, 대금 결제 방법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 그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와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수입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 그죠? 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 또는 대외공표 자료,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밖의 수송수단, 환적국, 그다음 대금 결제 방법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러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8조 보면 보고와 검사 등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48조는 보고와 검사에 관한 것입니다.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검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제49조는 교육명령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 허가, 자, 1호를 보면은요,
수출 허가 또는 상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 신고한 자. 그죠?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거 공부했었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허가 또는 상황 허가를 받은 자. 제23조 사망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및 제24조에 따른 중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 환적, 중개한 자.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3조 사망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및 24조에 따른 중개 허가를 받은 자. 그죠? 그렇게. 독점 규제 및 50조입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호를 보면요. 1항을 보면 제46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에 대해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먼저 조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우선한다. 서로 부다티지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6조에 따른 조정명령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사업자 간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면 만약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면 이건 사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를 해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해치는 거지만,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어떻게 한다? 대외무역법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합의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51조 국가보안법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물품 등의 수출 수입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업무 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자,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업무 수행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우선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52조 권한의 책임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장,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쭉 했었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감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사실 다 했던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다시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3조 벌칙을 보겠습니다. 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내의 징역 또는 수출, 경유, 환적, 중개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배를 넘지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19조 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제19조 3항에 따른 상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 허가라는 것은 이야기했죠. 상황 허가라는 것은 사실은 전략물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그죠?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전략물자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은 허가를 또 받아야 된다 이거죠.
상호가 대상인 물품들을 수출한 자. 그 다음에 23조 사망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 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24조에 따른 중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 등을 중개한 자.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벌칙이 있다 이런 거죠. 벌칙을 보면 다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수입, 경유, 환적, 중개하는 물품들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취한다. 자, 아까는 7년이고 이번에는 5년이고 벌금 경우에는 3배 이하에서 그죠?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 그죠? 5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5조 각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어떤 그 품목 중에 그죠?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 그 다음에 제19조 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19조 2항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9조 2항에 따른 수출 허가를 받은 자. 제19조 3항에 따른 상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 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한 자. 여러분들 19조 2항, 19조 3항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딱 찾아보세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9조 3항에 따른 상황을 받은 자,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결국은 이제 아까 그 52조가 앞에 7년의 경우는 전략물자의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이제 그걸 딜을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 즉 5년의 경우, 그죠? 5년 이하의 징역과 3배 미만 이하의 경우는 그런 어떤 인텐션은 없어도 어쨌든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전략물자의 확산을 꾀하느냐 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벌금과 형량이 틀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략물자를 확산을 의도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단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했느냐,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처벌의 범위가 틀려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조에 보면은 이제 전략물자에 관한 겁니다. 그죠? 전략물자에 관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략물자를 경유 중 환적한 자,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 5의 3 보면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23조 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자, 그 다음에 24조에 따른 중개 허가를 받지 않아야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그죠? 이거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43조를 위반하여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의 가격을 조작한 자, 그 다음에 46조 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그죠?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뭐 이런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다시 벌칙, 53조 벌칙 보면요. 53조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미안합니다. 제23조 1항에 따른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2, 제33조, 이렇게 보면요, 33조 제4항 또는 1호, 사항의 1호 또는 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33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그죠? 원산지 표시 규정이죠. 33조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8조 에 따른 외국산 물품들이 국산 물품 등으로 그 가장 금지 의무, 그게 이제 38조입니다.를 위반한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9조 2항을 위반하여 정부상 습득한 정부상 습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를 사용한 자, 그죠? 요게 이제 그걸 규정한 겁니다. 9조 2항. 11조 2항 또는 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이건 승인 또는 변경 승인에 관한 규정이죠.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 물품들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그죠?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 이제 승인 또는 변경 승인 해라라고 규정한 게 11조 2항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1조 2항 또는 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거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면제받고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이렇게 됐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벌칙이 있는 겁니다.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 벌금에 처하는 규정들도 또 분류해서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16조 3항 본문에 따른 수입에 대항하는 외화 획득을 하지 않은 자. 자, 그러니까 보내놓고 돈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죠?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것도 이제, 왜냐면, 우리가 수출 행위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따르는 수출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게 따르는 우리가 혜택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출 행위를 했다는 어떤 증명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들어온 걸 갖다 증명이 돼야 되겠죠. 제17조 1항의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 제조된 물품들을 사용한 자. 그죠? 그러니까 이걸 수출용 원료로 갖다가 수입했는데, 그 수출용 원료로 수입했다는 것도 뭡니까? 증명이 돼야 되겠죠. 수출용으로 수입됐다는 것도 증명이 돼야 되겠죠. 제17조 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의 기재로 제조된 물품을 양도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2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다 이 치팅이 있는 경우들은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벌칙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55조는 미수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55조 보면요. 55조 제1항, 2항, 2호, 4호, 6호 및 53조 1호의 2, 즉 제2호 이런 미수범에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미수범은 본죄에 미수됐지만 그 행위를 한 것과 같이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53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직접 한번 찾아보십니다. 직접 찾아보면은 훨씬 더 머릿속에 더 메모리가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과실범이 있습니다. 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53조의 2 제1호 의 2 또는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양벌 규정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53조의 2 또는 54조로부터 56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동시에 다 이중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죠? 관리 의무라는 것은 자기 본분 내에서, 그죠? 그것을 해야 함에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해태한 경우,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 경우에 양보를 해서 서로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처벌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자기가 이제 어떤 관리인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공무원을 자 보세요. 공무원을 어떤 부분까지 공무원을 볼 것인가? 29조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전략물자관리원 임직원이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2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임은행, 외국은행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봅니다. 형법 제 129조부터 135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그렇죠? 전략물자에 관해서 이것을 관리하다가 이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형법에 의해 처벌될 때는 이때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무원으로 봐지면은 죄가 더 중해집니다. 자, 그 다음 과태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59조 과태료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 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4조 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그다음에 이제 44조는 뭐냐면 서류 제출에 관한 거죠. 그다음에 44조 3항은 사실조사에 관한 거고요. 제48조 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한 자, 48조는 그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 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자, 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어떤 검사를 거부 또는 검사에는 조사 이런 것도 포함되죠.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런 경우는 굳이 대무역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도 대부분 2천만원 이하의 어떤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들이 많습니다. 과태료. 그 다음에 20조 3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기 판정을 한 자, 그죠?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리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는 우리가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조금 관리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대학이나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전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주는 거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전략물자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이제 의무를 수반하지 않아야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그죠? 시도지사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부칙입니다. 자, 부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고요. 전략물자 관리원이라는 것을 이제 설립할 수 있는데요. 산업통상부 장관은요, 장관부 장관은 제2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 관리원, 어떤 기구죠. 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죠? 전략물자 관리원 설립위원회, 그죠? 를 설치한다. 설립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설립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다. 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정관이죠. 정관은 하나의 내부 규율과 같은 거죠. 작성하여 자원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위원회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그죠? 설립위원은 인가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그죠?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조 서류보관 신고, 통보 및 중개허가에 관한 적용 예를 봅니다. 보면 제20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법률 8185조 대무역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이 쭉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구되거나 관세법 248조 1항에 따라 수입 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보관하고 신고하고 통보하고 중개 허가에 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할 의무가 발생되는 시점은 2007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출구되거나 그죠? 또는 이제 이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관세법 248조 1항에 따라 수입 신고가 수리되는 것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한 부분들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가볍게 읽어봅니다. 제21조 제1항 본문 개정 규정은 법률 제8185호 대무역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자, 그게 이제 대무역법 일부 개정이 언제냐 2007년 4월 4일입니다. 요건 첫 번째 개정돼서 최초로 출구되거나 뒤에 또 업데이트 됩니다. 관세법 248조 제1항에 따라 수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부터 적용된다.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부칙에 쭉쭉 돼 있죠. 그 다음 전부 이제 인도되는 것도요. 2007년 4월 4일 되죠. 이후 최초로 인도 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된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2007년 4월 4일 즉 사항도 보면 이후 중개되는 것부터 즉 중개, 인도,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 출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냐면 2007년 4월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규정이죠. 그죠? 무엇에 비해서요?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서류를 보관하고 신고하고 통보하고 중개 허가에 관한 어떤 규정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다.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 조치입니다. 이 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5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보면요. 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됐고
뭐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64조 제5항 중 대무역법, 그 다음에 2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을을 뭐 대무역법 뭐 39조 제1항에 따른다로 이제 이렇게 바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무역법 제11조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바꾼다. 자, 그 다음 제6조는요, 부칙 6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죠? 제46조 2항 중 대무역법 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무역법 제12조에 따른다로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무역법 즉 42조 제3항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을 보면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7호 중 제55조 3호 내지 50일 규정을 부터 규정으로 한다. 여기 이 문구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죠? 그래서 그것 중에 여신 전문 금융업법 중에 제30조 2항 중 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다라고 이제 개정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를 이제 다른 법률 개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 대무역법 제14조 규정을 대무역법 제11조로 이제 개정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GMO를 이야기하는 거죠. 개정한다. 제16조 1항 및 2항 중 대무역법 제14조 2항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대무역법 제11조 2항에 따라로 규정한다. 이렇게 개정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자유무역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무역 지역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데 됐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무역 제32조 1항 전단 중 대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대무역법 제11조에 따라로, 그죠? 의하여를 따라로, 그죠? 이렇게 이제 바꾸면 좀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 뭐 의하여에 따라, 뭐 따라 의하여, 뭐 이런 식으로. 대무역,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하여튼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부칙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시행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적응 사례라든지, 경과 조치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부연 설명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부칙이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조금 이해가 힘들겠다라고 또는 이제 경과 조치죠. 이제 경과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쓰겠죠. 이제 경과 조치에 대해서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맞추어서 다른 법률도 개정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죠? 요 내용은 안에 이제 규정된 내용들을 이렇게 합니다. 뭐 규정의 의안을 따른 이렇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죠? 쭉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규정을 이제 이렇게 바꾸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경과 조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화학 생물학 무기 금지 및 특정 화학 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 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19조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경과 조치 중에서요, 정부조직법, 그죠? 보면은, 쭉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또 부칙, 그죠? 이제 우리가 부칙이란 것은 아까 뭐라 했죠? 시행일, 언제부터 시행한다, 그죠? 언제부터 시행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경과 조치, 그죠? 경과 조치 여기 있는 거죠?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자, 시정 조치, 과징금 벌칙 경과 조치,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죠. 예를 들어서 시행일, 이 법은, 그죠?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시행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죠. 부칙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죠? 이렇게 있고, 기술개발 촉진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런 제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과 조치. 자, 이것도 시행에 대해서 나왔죠. 이렇게 쭉 보시면, 그죠? 뭐, 대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노동부 장관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한다까지 이렇게 이제 그 히스토리가 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법률의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업데이트된 이제 개정이죠. 그래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우리가 한때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한다. 그죠? 자,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도 명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도 정정한다 이런 거죠. 국토해양부 장관을 그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이제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도 바뀌니까 이거를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 그죠? 자, 24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죠? 가볍게 읽어봅니다. 그죠? 전략물자 수출 허가에 관한 적용예, 그죠? 규정은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죠? 서류 보관 업무에 관한 적용례는 서류 보관 업무는 이 법 시행 이후 격려 또는 환적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도 마찬가지. 적용례도 아까 이야기했죠. 적용례도 부칙에 표시되는 겁니다.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는 것이 부칙입니다. 그죠? 이 법 시행된 후 그죠?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되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 개정 이후부터 그죠? 자, 그 다음에 위반 내용 공포에 관한 적용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한 자부터 적용된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위반한 자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것도 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도 이 법 시행 이후 해당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과태료에 관한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뭡니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거는 시행 이전의 위반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쭉쭉쭉 있는데, 요거는 일단 뭐 너무 그 안에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농산물 표시에 관한 법률을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일단. 그 다음에 제3조 단서 중 대무역법, 자, 대무역법 33조 및 요걸 바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꾼다. 자, 이제 2014년에 이제 다시 개정됐을 때요. 다시 개정됐을 때, 내용입니다. 여러 번 이제 개정이 됐죠. 이제 그 경과 조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제 경과되었다. 그죠? 어떻게 경과되었다. 이렇게 대모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14년에 1월 21일에, 개정되었을 때는 이제 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공포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건설 촉진법, 그 다음에 이제 대무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때 대무역법이 다시 개정이 됐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된 거고, 요거는 대무역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해외 건설업자를 해외 건설 사업자로, 그죠? 한다. 자, 그 다음에 공포 3개월이, 그죠? 지나면서 쭉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무역법에 관한 조문은 이제 다 본 겁니다. 그죠? 이제 대무역법에 관한 조문은 이제 다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쫙 한번 훑어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법들이 적용되는 예, 사례,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서로 간의 분쟁, 그죠? 이런 것을 갖다가, 연구하고, 우리가 학습함으로써, 지금 이 안에 있는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게 어떠한, 규정에 해당하는가, 어떠한 규정이 어떤 적용돼서, 악유가 일어나는가, 그죠? 이러한 것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쭉, 다시 한번 후반부에는 훑어보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니까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문을 한번 이렇게 쫙 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판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대무역법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이란 것이 법 조문 자체는 사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법 조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객관식 문제를 풀면은 이게 무슨 말이다라는 것이 이제 객관식 문제는 여러 가지 사례를 이렇게 사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좋고 이제 아니면 이제 사례 연구를 별도로 우리가 하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러한 부분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악유가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조문을 찾아볼 거고, 그죠? 찾아보고, 요게 뭐 예를 들어 19조 뭐 2항, 19조 3항,
여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구나.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구나. 이것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서로가 이제 크리스파인딩이 되는 거죠. 서로가 매치가 되는 거죠. 그죠? 매치가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무용법을 이렇게 보면 이거 뭐 너무 무미건조하다라고 이제 조금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후반부에 가서 이제 전반부에서 먼저 이제 법률 부분에 대해서 쫙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도해 부분으로 한번 다시 쫙 훑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판례라든지 사례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훑어본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후반부는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